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현장과 상담실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상담실로 먼저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 현장을 먼저 와서 이제 상담실로 손님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상담을 하다가 현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을 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있을 때 대비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과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죠. 그 자리에서 설명도 가능하고 현장도 볼 수 있고. 근데 간혹 현장은 좀 떨어져 있고, 현장 떨어져 있다는 기준이,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한 10분 내외 또는 15분 내외에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울이나 있는데 현장은 제주도에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여기는 한국인데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다른 미국 거나 이런 다른 나라 거를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분양이라는 거는 현장과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기준이 10분에서 15분 내일 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론 현장과 붙어 있을 때는 더더욱 좋지만은, 제가 오늘 예를 드는 거는 그럴 경우는 설명할 게 없죠. 그냥 그 자리에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쪽을 먼저 갔다가 오는 게 나은가라는 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손님을 먼저 상담실을 제가 불렀어요. 상담실 일단은 보통 보면 교통이 좀 좋은 데 있어요. 아니면 전철역이 가깝다거나. 어쨌든 접근성이 좀 좋은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그쪽을 먼저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투어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많은데, 저도 그런 방식을 옛날에 했었어요. 하다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분한테 현장을 보러 가시죠 했는데, 이 현장이 한 5분, 3분 내에 거리에 있다면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한 5분이 넘어가잖아요. 약간 걸어서. 그러면 갔다가 올 확률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그분이 실제로 왔나 안 왔나를 가보는 거거든요. 가서 그 현장이 흡족하고 더 마음에 들면은 다시 오게 돼 있는데, 이게 흡족하지 않거나 또는 긴가민가 하거나 이럴 때는 설명도 들었겠다, 현장도 봤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얘 설명 잘 듣고, 설명도 잘 들었고 현장도 봤으니까 오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다시 사무실 가시죠 할 때는 대부분이 거절을 해요. 아니 다 들었는데요. 그래도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현장 먼저 가는 게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다 각자 스타일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을 먼저 투어 시켰어요. 현장을 보고 안 보고 차이는, 현장 자체적인 것도 중요해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물건 자체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변 환경 보는 것 때문에 갈 확률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가 있다든가, 학교가 있다든가, 그늘목이라든가, 또 거기도 무슨 사거리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을 보는 게 더 점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또는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건물 내부를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구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현장을 봤는데 펜스만 쳐져 있을 경우도 있어요. 아직 안 보일 때 지하를 파고 있거나 이럴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현장 투어할 때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이든 갔을 때 그 주변을 본인이 먼저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에 보여줘야 할 포인트를 미리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투어 갈 때는 손님이 어디서 현장 안에서 볼 수도 있죠. 안에서만 볼 수도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어느 포인트에서 보여주고, 또 어디로 가서 보여주고, 또 어디로 가서 보여주고,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어느 건물 위에서 보면 잘 보이는지,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주변 환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투어 갈 때는 단순히 현장이 여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장 투어 시킬 때는 아는 안대로 실제로 잘 보여주고, 올라가서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올라간 건물이라면 또 올라갔지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일단은 현장 투어는 현장을 사실 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현장 위치는 알려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주변 환경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이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 3군데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또는 저쪽에서 봤을 때 가가지고 여기서는 저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금 높은 건물이 있으면 직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본인의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현장 투어에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장 투어는 현장 투어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현장 안에서 밖에서 모든 종합적으로 자기만의 잘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 그 포인트에서 외부적인 환경도 설명을 해야 되고 내부적인 환경도 설명해야 되고, 이게 현장 투어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상담을 먼저 하고 현장을 가니까 계약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현장을 먼저 하고 상담실로 가니까 자기가 아직 들어야 될 내용이 남았다 보니까 반드시 현장 보고 나면 사무실로 가시죠 그러면 갑니다. 더우니까 가고 또 추우니까 가게 돼 있어요. 실내로. 당연한 거죠. 왜? 설명해야 될 말도 있고 그 사람이 궁금한 것도 있고. 근데 현장은 충분히 보세요. 충분히 보고 현장에서 바로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왜 가는지를 반드시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어차피 그분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아쉬워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물어보세요. 그 한 사람 놓치는 거로 해서 다음 사람 안 놓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 하나 놓침으로 해서 다음 사람을 안 놓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냥 가는지를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놓치더라도 거기서 본전을 뽑아야죠. 아시겠죠? 현장을 보고 바로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상담실에 안 가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실 일이 아니고 그분한테 커피숍을 가든 그 자리에 서든 왜 그냥 가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거 충분히 그분한테 들으세요. 듣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래서 가는구나. 아, 이래서 이 현장이 이렇게 보였구나. 아니면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 모든 그 사람의 기준에서 말을 듣고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왜 가는지를. 그래서 한 명을 보내더라도 어차피 버릴 사람이라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활용을 한 다음에 그분을 보내시고 그 설명 들은 거를 충분히 본인이 또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연구는 뭐 나와 있죠. 그분이 한 말 다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장과 상담실이 아주 먼 경우가 있어요. 뭐 제주도라든가 해외라든가 이럴 때는 일단 상담실로 오겠죠. 상담실에 온 다음에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현장 투어 갈 일이 발생될 일이 있어요. 제주도나 외국 같은 데. 그럴 때는 자기가 충분히 한 말에서 여기서 제가 한 말에서 틀리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은 계약금을 100% 반납해드립니다 하고 확신감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신감을, 엄청난 신뢰감과 확신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사장님, 현장 투어 가시는데 제 말에서 특별히 어긋남이 없거나 특별히 잘못된 게 없으면은 이 가계약금이나 청약금은 돈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과 아주 떨어져 있을 때는 그야말로 본인의 실력이죠. 신뢰감, 믿음. 그리고 신뢰감과 믿음 말고도 신뢰감과 믿음 말고도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아야 돼요. 자신감이 보여야 돼요. 이래야만이 현장이 멀리 있어도 일단은 가계약이란 걸 하게 돼요. 정계약도 할 수 있고 현장을 안 보고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놓고 가계약을 해놓고 그래도 현장 한번 봐야죠. 제주도 한번 갔다가 봐야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투어 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는 갔다 온 경비를 공제하시고 내드립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말에서 틀린 게 없기 때문에 현장 투어 끝나고도 안 하신다면 그 금액은 공제됩니다 라고 알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특수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10분 내외에 있을 때는 그냥 현장 투어 먼저 하시고 현장 투어 할 때 포인트를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올라타고 가서 그 위에 옥상이나 또는 그 층 어디에서 바라봤을 때, 복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으셔야 되겠죠. 주변에 보이는 것들, 뭐 사거리나 또는 뭐 동사무소나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왜 이 상가나 이게 위치가 또 공장이 많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높이서 보면, 조금 높은 데서 보면 주변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투어 갈 때는 그런 것도 꼭 생각해 두셨다가 본인이 현장 투어 갈 때 미리 답사를 하세요. 그래서 갔을 때 어떤 거, 물론 사진도 다 찍어내셔야 됩니다. 요즘 핸드폰 좋죠? 스마트폰. 그래서 다 찍어놓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숙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실에 가서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상담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계약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상담 먼저 하고 현장 갔다가 다시 오면 계약률이 떨어져요. 그냥 설명 다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손님을 만날 때는 되도록이면 상담실에서 만나도 저기 상담하기 전에 먼저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라고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부르는 게 상담실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상담실이 어디라고 하면은 현장입니다, 여기입니다 하고 부르면 일단 찾아오기 좋은 곳이죠. 상담실은 일로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앉히지 마시고 커피나 뭐 간단하게 인사한 다음에 현장부터 보러 가시죠 라고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 보고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상담 먼저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상담 먼저 해도요 현장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 오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신 다음에 가볍게 뭐 조금 이야기하는, 현장 업무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가벼운 이야기 하시다가 현장 투어 한번 갔다 오시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현장을 보셔야 이게 설명이 쉽습니다. 그래야 또 금방 인식이 됩니다. 현장부터 보시죠. 이렇게 해서 현장 투어를 한 다음에 포인트를 잘 찍은데 잘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제 본격적인 현장 투어 할 때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하세요. 자세한 건 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3번 정도 인지를 시키세요. 그래야 이분이 사무실에 가서 자세한 건 이야기해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투어 할 때 자세한 면적이나 자세한 그는 속사정이 있는 거는 또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현장 투어니까 현장만 일단 보시고 사무실 가시죠라고 현장 투어 중에 한 3번 내지 2번 정도는 자세한 건 사무실에 가서 또는 상담실에 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줘야 이 사람이 거기에 현장 투어 끝나면 바로 가지 않고 사무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투어 할 때는 사무실에 가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한 2번 정도 고지를 하세요. 하시면은 한 번 하고 또 쭉 돌다가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리고 끝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건 말씀 나누시죠 하고 가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제일 궁금한 게 현장에서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적답하지 마세요. 어바웃만 이야기해서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사무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면은 반드시 그러면 사무실 다시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 투어 한 다음에 사무실 오면 계약률이 높아져요. 저한테 이제 그 어떤 유튜브 상에서 질문이 현장과 상담실이 떨어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동선이요. 현장이 먼저 부딪히는 동선이 있어요. 오히려 현장의 위치가 좋고 상담실이 상담할 데가 없어서 상담실이 조금 나쁜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러면 현장으로 오라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현장이 좋다 보니 나 말고 경쟁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현장으로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3번 출구 쪽이다 현장이. 그러면 여러분은 만나실 때 3번 출구로 나오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 건너인 2번 출구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2번 출구 앞에 몇 시까지 오세요 한 다음에 본인이 2번 출구로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2번 출구에서 저 자리입니다 라고 설명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손님을 모시고 상담실로 3번 출구 쪽으로 지하로, 뭐 지상으로 오든 지하로 오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이 더 위치가 좋다면 현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동선이라면 손님을 맞이할 때 그럴 때는 뭐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위치보다는 살짝 벗어나면서 자기가 현장은 어차피 위치 좋으니까 한 블록 떨어진 데 보면 더 잘 보이는 그런 곳에서 미팅을 하세요. 먼저 손님과 2번 출구로 나오세요 또는 1번 출구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부딪히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염색이나 발당구기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편하고자 3번 출구에 현장에 있으면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는 초보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약간 떨어져 있는 출구를 이야기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아예 손님을 거기서부터 엮어서 가는 거니까 중간에 뭐 염색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과 상담실이 떨어져 있을 때, 즉 어느 쪽을 먼저
방문을 하든 중요한 거는 현장을 먼저 보여준 다음 충분히 설명한 다음 포인트도 잘 찍은 다음에 상담실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항상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게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명 정도 추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